안녕하세요. 양심진단소입니다. 제가 오늘 제39회 진단평가사 2급 실기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와, 정말 어렵더군요. 제가 기출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을 한 20번 정도 풀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웠고 2분 남겨두고 OMR 카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정비를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던 중에 진단평가사를 알게 되었고 2급을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필기시험을 4월에 봤었는데 95.19점을 획득했어요. 그만큼 3문제 정도 틀렸나? 그만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실기시험도 역시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처음 시험을 쳤지만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대단한 난이도였고 사실 시험 치기 전날에 어제까지만 해도 반복적인 연습으로 100점을 기록하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지를 받아보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네이버 카페에도 2군데 카페에 열심히 글 남겼지만 거기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후기를 한번 남겨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고요. 오늘 문제는 투싼 휘발유차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시험에 렉서스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를 보지 못하고 이제 등급을 잘못 매겨서 떨어진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K7 모델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휘발유차가 나왔고 진단평가일은 오늘 날짜였고 2025년 5월 31일이었고 차량의 등록일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이게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 CC가 이제 1498 정도가 나왔고 근데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행거리는 이제 15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또 색상은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사용년 4년, 사용개월 수 52개월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매겼죠. 그래서 이제 투싼의 SUV지 않습니까? 그래서 SUV의 2등급이 이제 보니까 1.3에서 1.7 미만, 그래서 이제 2등급이었고, 등급 개수는 이제 1.2가 되더라고요. 사용년 개수는 0.8이 나왔고, 잔가율은 4년 해서 이제 0.437이 나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제가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문제를 쭉 봤는데, 문제가 너무 불친절해요. 수리 이력과 수리 필요와 이제 그런 기타 사항들을 다 섞어놔서 찾아내는 것도 일이었고 다행히 형광펜을 2개 들고 갔기 때문에 수리 필요와 수리 이력을 표시하면서 이제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리 이력에는 운전석 휠하우스 판금이죠. 이게 비랭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반석 뒷도어에 실링 볼트가 풀렸다고 해서 이제 교체를 보면 되는데 이거 2개 해서 이제 판금은 50% 해서 계산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준 가격입니다. 차량 등록증에 신차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신차 가격을 가지고 이제 그 퍼센트를 구해서 계산을 할까 싶었는데 직장에 넘겨보니까 이게 또 보험 개발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사실 보험 개발원 가격이 있으면 신차 가격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2025년 4월부터 6월 기준이라 되어 있으면서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금액은 임의로 적었습니다. 2024A, 2024B, 2023, 2022, 2021, 2022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2020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손을 들지 않았지만 이걸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뭐지? 내가 그동안 알았던 문제가 아닌데 뭐지?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 동안 멘붕이 오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그 문제들을 먼저 풀었어요. 10가지, 하나의 1점짜리 10개의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 사이에 이게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2024 비어서 망정이지 2025 비었으면 완전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러는 중에 이 차의 등록일이 언제지? 라고 생각을 해서 2021이라는 확신이 왔고 1800을 기준 금액으로 적어봤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 개발원 기준 가액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고 진단평가일이 나와서 이제 표를 보고 0%인지 1%인지 2%인지 그렇게 감가했는데, 오늘 문제에서는 이것조차 찾아서 2021년 1800만 원을 찾아서 적어야 했고 또 5월이었기 때문에 1% 감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산을 했지만 참 문제가 불편하더군요. 그 다음에 보통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신차 가격, 부가세 포함, 별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오늘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할 수 있었냐? 예전에 제가 차를 구매하면서 이 차가 얼마일까? 차를 팔면서 얼마일까 해서 보험 개발원에 차량 가액을 제가 조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늘 해봤는데 투싼이다, 모던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2021년 기준으로 금액을 보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기준 가격은 1,800만 원, 보정 감가액은 1%인 18만 원을 빼서 이제 보정 가격은 1,782만 원이다 라고 정해놓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와, 거의 한 15분 동안 땀이 흐르고 엄청 긴장했어요. 물론 이게 기준 가격과 보정 가격이 맞지 않아도 다른 문제들이 다 맞춘다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주행거리 계산이 있었는데요. 이 주행거리가 이제 뭐 15만 623만 킬로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0분에 그냥 어차피 전년도 보정 가격 빼기 보정 가격은 전년도 보정 가격 그 10%란 금액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정 가격에 10% 올려서 179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주행거리도 뭐 사용 개월 수 곱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1660으로 계산을 해서 했더니 마이너스 239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필기를 하고 마킹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B랭크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가점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물론 마킹하는 순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그 B랭크 사고는 주행거리 계산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치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더니 이게 B랭크 또는 C랭크 손상이 있는 경우는 가점하지 않고 감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게 239만 원이 생각보다 커서 혹시 여기 3번처럼 고정 가격에 이제 30%를 넘은 건 아닌가 라고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44만 원 이하라서 이거는 맞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튜닝이 되어 있더라고요. 튜닝은 이제 뭐 기억나지 않지만 연료 저감 장치라고 해서 150만 원이었던 것 같고 2022년에 장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시 사용량 개수와 장가율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튜닝된 시점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70만 원이었고,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참 친절했어요. 이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차자분할 훼손이 있고 배출가스 검사가 이제 순서대로 쭉 나갈 수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D와 E, 뭐 F에 보는 것 같이 수리 이력은 세 군데밖에 없구나. 그 다음은 수리 필요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오늘 문제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뭐 제가 아까 앞에 있는 항목들을 섞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막 쭉 있는 가운데 이제 수리 이력이 어딘지, 수리 필요가 어딘지 확인해서 몇 군데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찾아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랬어요. 아무튼 형광펜 2개로 열심히 칠해서 다행히 이제 넘겼는데, 만약에 형광펜이 아니었으면 더 혼란이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나왔던 게 뭐냐면, 단품목에는 썬루프가 있었고 패키지 옵션으로 에어백과 뭐 후방 경고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편의장치라고 해서 가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채색은 감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파란색이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그 2등급 밑으로는 감점 개수가 없어서 0으로 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0이 생각보다 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헤드라이닝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막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헤드라이닝에 뭐 볼트가 6개 정도 풀린 흔적이 있어서 뭐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교환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헤드라이닝이 뭐지?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헤드램프를 체크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나와서 이제 같이 쳤던 동생하고 비교를 해보니 그게 헤드라이닝이 헤드램프가 아니고 실내 천장이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기준서에 보면 뭐 대시보드, 시트, 바닥 내부, 천장 내부, 도어 내부 이렇게 교환이 있는데, 아니 천장 천장 내부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헤드라이닝이라고 문제를 꼬아놨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페를 봐도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헤드램프를 체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문제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커버 사이 미세누이라고 하는데, 물론 1점짜리밖에 되지 않아서, 1점짜리도 있었고요. 뒤에도 3점짜리 있었지만 15만 킬로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누이를 감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이지, 앞에 이제 이게 실린더 헤드인지 실린더 커버인지 체크하는 항목에서 좀 버벅될 수밖에 없었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나왔던 문제를 기억해 보자면, 타이어와 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휠은 뭐 이제 운전석 앞, 동반석 앞에 가벼운 흠집이 있었다 라고 끝났고, 타이어는 아마 제 기억이 나는 대로 적었는데 1개는 정상이었고 3개가 이상이 있었는데, 1개는 1.6이었고 그 다음에 1개는 6mm의 이제 편마모였고 1개는 3mm였어요. 근데 편마모는 당연히 이제 그 AX 교환 숫자를 적으면 되고 1.6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6 이하 상태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1.6이면 1.6 이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교환으로 적었고 3mm는 이제 가치 감가로 적었습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제가 풀었을 때 1.7 혹은 뭐 2mm를 봤었는데 1.5도 아니고 1.6으로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장치 고장에는 이제 뭐 자기 진단은 원동기가 답이었고, 그 다음에 실린더 커버, 헬린더 헤드의 미세누이, 이거는 이제 얻은 걸 선택해야 할지 몰랐으나 다행히 15만 킬로 이상의 미세누이는 감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에이터의 뭐 팬의 뭐 기능 이상한데 결론은 모터의 고장이었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모터 고장, 스티어링 기어 불량, 동반석의 뭐 등소조인트 불량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빠르게 풀면 기존 기출 문제를 풀면 20분, 늦어도 25분에 풀었어요. 근데 오늘 문제는 이게 SUV이기도 했고 이제 타이어와 힐 부분에서 제가 승용으로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SUV를 바꿔서 다시 답을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빈 항목들을 찾아가다 보니 거의 한 15분 남기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5분 동안 이제 다시 뭐가 틀렸을까 막 봤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10분 남았다 그러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OMR 카드에 그 숫자 답을 위에 적기 시작했고, 5분 남았다고 했을 때 마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분 남겨놓고 무엇이 틀렸는지 마킹을 잘했는지 보면서
이제 1분 남겨놓고 오늘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늦어도 30분, 35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너무 쉽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제를 보고 나서 너무 당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험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단평가사 시험을 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참 추천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쳤고 수요일날 발표가 납니다. 아마도 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가 수요일에 합격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셨고 이런 문제들을 꼬아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